좀비 드래곤 공포 라디오 시리즈 칸칸다라 이야기 4편입니다. 그래! 이쑤시개야! 그건 비밖에 손대지 않았고 비가 형태도 엉망으로 만들었어. 게다가 원래대로 되돌리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그것을 비의 엄마에게 말했어. 그러자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고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선반의 서랍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다니 그것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라고. 나와 A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잠시 어딘가 전화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온 B의 엄마는 떨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했어. 직접 방문하면 곧바로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가서 준비해둬. 너희들 부모님에게는 내가 이야기해둘게. 니들은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마 허락해 줄 테니까 모레 다시 우리 집에 와줘. 알았지? 무슨 뜻이지? 누구를 만나러 어디에 가는 거냐고 물어도 얼버무리기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야. 일단 두 사람 모두 곧바로 집에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꼭 다녀오거라 라고만 하더라고. 영문도 모르는 채로 이틀 후에 나와 A는 B의 엄마와 세 명이서 어느 장소로 향했어. B는 전날에 벌써 데려다 놓은 것 같아. 조금 먼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마을인 정도가 아니라 현마저 다른 거 있지. 신칸센으로 몇 시간이나 걸리고 여기서 또 차로 수시간. 그림에서나 볼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마을까지 가서는 그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어느 저택으로 갔어. 크고 낡은 저택인데다가 딸린 창고도 있는 대단히 훌륭한 집이었어. B의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저씨야 여자아이가 우리를 마중 나왔어. 아저씨는 줄무늬의 촌스러운 정장차에 여자아이는 우리보다 조금 영상 정도로 소복의 붉은 바지, 이른바 무녀의 모습이었어. 인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무녀의 백부인 듯한 아저씨는 흔한 성씨를 자칭했지만 무녀는 아오이 칸조? 라고 했던가 하는 잘 모르는 이름을 자칭했어. 자칭이라곤 해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혈통은 일자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가 봐. 실제로 우리는 그 집이나 그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보기 쉽게 아오이라고 할게. 휑하니 넓은 다다미 방에 안내되어 영문도 모르는 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아들님은 안정시켜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있던 아이입니까? 이 세 명이서 그 장소에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너희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최대한 가능한 한 자세히. 갑자기 물어보니 당황했지만 나와 A는 가능한 한 자세히 그날 밤의 사건을 아저씨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쑤시개 얘기를 할 때 이 녀석들이 뭘 어쨌다고! 꾸지람을 당하자 우리들은 영문을 몰라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예? 니들 설마 그것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호통을 치시는 거야. 그러자 아오이가 그것을 제지하고 모기가 우는 것 같은 가냘픈 소리로 얘기했어. 상작서 작은 본가 같은 것이 어떤 모양으로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만졌나요?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뀌었습니까? 그게 건드려버렸어요. 형태도 망가졌을 거예요. 형태를 바꾸어버린 것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저 손을 대었느냐가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A는 서로 얼굴을 보다가 B라고 했지. 그러자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B의 엄마에게 말했어. 어머님,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은 이제 이미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증상이라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것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럼 뭐라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B의 엄마는 말을 삼킨 것 같은 느낌으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도 같은 기분이었어. B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묻고 싶어도 말로 할 수는 없었어. 우리 세 명의 상태를 보고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그래, 그제서야 우리가 본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속칭은 날이 자라, 날이 달아, 옛날에는 칸칸 자라, 칸칸 달아, 날이 자라, 날이 달아, 칸칸 자라, 칸칸 달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나 집안에 따라서 부르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현재는 제일 많이 불리는 것은 달아. 아저씨들 같은 특수한 집안에서는 칸칸 달아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이미 신화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던 어느 마을의 마을 사람들은 신의 아이로서 여러가지 힘을 대대 계승하고 있던 어느 무녀의 집에서 퇴치를 의뢰했대. 의뢰를 받은 그 집은 특히 힘이 강했던 한 명의 무녀를 큰 뱀을 토벌하러 가게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숨어 지켜보는 가운데 무녀는 큰 뱀을 퇴치할 수 있도록 혼심을 다해 정면으로 맞섰어. 그러나 살짝 틈을 보인 사이 큰 뱀에게 하반신을 먹히고 말았어. 그런데도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대항했어. 그런데 하반신을 잃었으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버린 마을 사람들은 무녀를 산 제물로 하는 대신에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으면 하고 큰 뱀에게 제안을 했어. 강한 힘을 가지는 무녀를 꺼림직하게 생각한 큰 뱀은 그것을 승낙, 먹기 쉽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팔을 잘라 떨어뜨리게 해 달마 상태의 무녀를 먹었어.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평을 얻었어. 그리고 얼마 후 무녀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어. 이때의 무녀의 가족은 6명이었는데 이변은 곧바로 일어났어. 큰 뱀이 어느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사람들을 덮치는 일이 없어졌음이 분명한데 마을에서 차례차례 사람이 죽어나갔어. 마을 안에서 산속에서 숲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오른팔, 왼팔이 어느 쪽인지 없어져 버렸어. 18명이 사망, 거기에 무녀의 가족 6명을 포함해.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4명이었어. 이렇게 아저씨와 아오이가 교대로 설명했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해져 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 상자는 일정한 주기로 장소를 옮겨가며 공항되어 왔어. 그때마다 관리자가 바뀌었지. 상자에 가문 같은 것이 있었지. 지금까지 공양의 장소를 제공해온 집들이야. 우리 같은 집안인데 그것을 심사하는 모임이 있어서 말이야. 거기서 결정할 수 있어. 보기 드물게 스스로 지원해오는 바보도 있지만 관리자 이외의 칸칸다라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어. 부근의 주민에게는 사정이 있다 하는 말과 만일 때의 연락처만이 관리자로부터 전해지지. 전하는 거 상담자, 즉 우리들 같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하는 거야. 지금의 상담력은 우리가 아닌데 시급하다며 어제 이리로 연락해 온 거야. 아무래도 그저께 B의 엄마가 전화하고 있던 것은 다른 곳인데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B를 위해 이 집을 찾아 서로 이야기만 한 결과
여기에 맡기기로 한 건가 봐. B의 엄마는 우리가 그곳에 가고 있던 동안에 이미 거기에 전화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던 것 같아. 그리고 아오이가 기본적으로 산 혹은 숲에 옮겨질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6개의 나무와 6개의 줄은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6개의 봉은 무녀의 가족들을, 4기퉁이에 놓여진 항아리는 살아남은 4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의 봉이 이루고 있는 상태가 무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에 취해지게 되었는지, 상자 자체에 관해서도 언제부터 그와 같은 것인지도 저희 집을 포함해 그 누구도 지금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가장 많이 퍼진 설로는 살아남은 4명이 무녀의 집에서 원한을 진정시키기 위한 온갖 일을 조사해 그 결과 태어난 독자적인 형식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 울타리에 관해서는 종만 형식에 따른 것으로 밧줄이라든지 이번에 관리자에 의해 만들어진 건가 봐. 우리 같은 사람이 칸칸다라를 물리친 것은 과거에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전원이 2-3년 이내에 죽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이를 일으킨 당사자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3명은 완전하게 넋을 잃고 말았어.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지. 뭐. 하지만 곧 사태는 완전히 바뀌었어. 어머님,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어쨌든 아시겠지요. 아까도 말했다만 봉을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 했을 텐데. 비구는 방법이 없네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떻게든 해줄 수 없을까요?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조금도 엄마의 탓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해서 고개를 숙이며 필사적으로 계속 부탁했어. 근데 운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단단히 각오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봉을 움직인다다가 그것을 보기까지 했다면. 자, 너희들로 봤지? 너희들이 본 것이 큰 뱀에 잡아먹힌 무녀야. 하반신을 봤겠지? 왜 그런 모습인지 이제 알겠어? 네? 나와 애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반신? 우리들이 본 것은 상반신뿐인데. 저 하반신이라니? 저희들은 상반신이라면 봤는데요? 그것을 듣더니 아저씨와 아오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 봉을 움직였잖아. 그렇다면 하반신이 보였을 텐데.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녀는 하반신이 없었나요? 그럼 팔은 몇 개였습니까? 팔은 6개였어요. 좌우 3개씩. 근데 하반신은 없었어요. 나와 애는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또 몸을 빼서 우리에게 다가왔어. 착각한 건 아니겠지? 정말 하반신을 못 봤단 말이지? 아, 예. 아저씨는 다시 비의 엄마를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어. 어머님,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저씨의 말에 비의 엄마도 우리도 숨을 죽이고 주목했어. 2명의 말의 의미를 설명해줬어. 무녀의 원한에 쓰이는 행동이 2개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무녀를 나타내는 그 형태를 바꾸어버리는 일.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형태가 나타내고 있는 무녀의 모습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봉을 움직인 시점에서 마지막인 거야. 필연적으로 무녀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 움직인 본인이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테니 너희들이 보지 않았으니 그 아이도 보지 않은 거야. 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 저희가 본 것은
분명 무녀를 본 것임이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칸칸다라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지가 없었겠지요. 칸칸다라가 아니고 무녀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의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 어쩜 그냥 장난 같은 거겠죠. 무녀와 칸칸다라는 동일한 존재이면서 다른 존재이기도 하거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칸칸다라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그 아이를 덮치고 있는 것은 아오이가 말한 것처럼 장난 정도의 것일 거야. 우리들에게 맡겨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 긴박했던 공기가 처음으로 누그러진 것 같았어. 비가 살아나는 것, 그런 걸 안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이때 비의 엄마의 표정은 정말로 굉장했다고. 이 며칠 동안 대체 얼마나 비를 걱정하고 있었던 건지,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단번에 씻겨진 듯한 그런 환한 얼굴이었어. 그것을 보고 아저씨와 아오이도 분위기가 좀 누그러져 갑자기 평범한 사람같이 보이더라. 그 아이는 정식으로 우리들이 맡겼습니다. 어머니께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들 두 명은 일단 아오이에게 불제를 받고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덤비지 말고. 이후 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후 비의 엄마는 남고 우리는 불제 받고 다시 돌아왔어. 그 후에도 그 사람의 결정으로 비를 만나지도 못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 전화기인 건지 제적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고 죽었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았어. 지금은 어딘가 잘 살고 있다더라. 덧붙이자면 비의 아버지는 그 소동에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니까. 나와 A도 비교적 안정되었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일 컸던 것은 역시 비인의 엄마의 모습을 봤던 탓인 것 같아. 어머니란 게 어떤 존재인 건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이 일 이후로 우리 집도 그렇고 애인에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기 시작했어. 물론 우리도 자연스레 바보짓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알게 된 것들도 특정의 날에 오던 무녀는 상담력이 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 칸칸다라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시 한번 인식돼서 한 종류의 신 같은 존재가 됐대. 그 큰 품이 원래 그 산인지 숲인지의 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1년에 한 번 음악 카구라를 연주하며 춤을 추거나 축사를 바치거나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숲에 들어가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건 칸칸다라는 울타리 안에서 방목 비슷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도 육각형과 상자 속에 있던 게 봉인 같은 거라서 봉의 형태나 육각형을 무너뜨리거나 하지 않은 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대. 고향 장소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산이나 숲 안에 한정된 일부분에 지정되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무슨 세세한 숫자까지 내고 범위를 결정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 구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구역을 울타리 같은 걸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본 것 같이 울타리 바깥쪽에서 붙어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나 봐. 뭐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야.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옮겨진 것 같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순 없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울타리의 철거가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다른 곳에 있겠지.